오늘 마치 그 총감독 배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제가 근데 그 어디 가서나 보면 총감독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장 그 우리 감독님들 중에 감독 같지 않게 생긴 사람이 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총감독의 정체성과 함께 여기 나와 있지만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회 교장으로서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22년째 감독 일을 하고 있는 총감독 맞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종축제를 사례로 시민력에 대한 이야기, 시민들을 어떻게 기획자로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해오고 있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앞선 축제 사례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저희가 축제 전체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세종 축제만 가지고도 24시간을 아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안에 24시간 이야기를 줄이려면 한 가지의 관점으로 그 축제를 짚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감독님들한테 이제 과제를 드린 게 하나의 시선, 하나의 관점을 이 축제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제시해서 그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 청중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세종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민기획자의 관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을 잠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축제가 가장 민주도성이 약합니다. 압도적으로 약하죠. 전 세계에는 관주도 축제와 민주도 축제의 비율은 거의 1대9, 2대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도 축제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7대3 이 정도 됩니다. 9대1도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는 민주도 축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온갖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소 사용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도 축제가 그럼 왜 필요한데, 지금 관주도 축제가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몇천억씩 쓰고 있는데, 관주도 축제가 30년 동안 많은 지원을 받고 해왔지만 우리나라에 글로벌 축제가 하나도 지금 없다라는 현실은 바로 그 축제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민주도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들을 얼마나 더 그 틈을 비집고 해낼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과제였고요. 그래서 관주도 축제 안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이걸 제가 한 10년째 이상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노하우를 총 집결해가지고 세종축제의 그 틈을 비집고 제가 이 민주도 축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것도 축제 한 2달, 3달 앞둬놓고, 그래서 정말 좌절할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올해까지는 이걸 해낼 수 있었는데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낸 과정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축제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시민 참여는 대개 축제 관람석 착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 끌려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아무 마음이 여기 안 와 있고 계속 핸드폰 보고 싶고 가고 싶은데 팀장님이 오라 그래서 끌려오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수동적 관람자고 개막식에 착석을 요구받는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 채우면은 참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축제 시민공연팀 출연이나 부스 운영자, 또 더 나아가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시민위원, 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축제 주인이 돼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참여의 수준, 그 뎁스가 높아질수록 확장되는 것은 자발성, 주도성, 의사결정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내가 시의 주민이고 내 세금으로 시장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장님이 돈 주면 우리가 마을 축제를 할 수 있고 안 주면 못하는 거고, 돈을 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거꾸로라는 것, 우리가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수사만이 횡행할 뿐이지 여전히 현장에서 시민은 가불병정무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시에서는. 그래서 시민 주도 축제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종 축제도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시민 참여 축제로 써달라는 재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민 참여로 다 바꿔서 주도라는 말을 절대로 안 쓰는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질문해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축제 시민 참여 수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지? 시민이 주도한 축제가 꼭 필요해? 과연 시민이 축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한 건가? 시민주도 축제가 모든 축제의 미래가 될 수 있나? 세종축제 시민 참여 방식은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공공 지원 없이 시민 축제는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싶고 이거에 답변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할 것 같고 노란색 칠한 건 3개 정도를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축제의 테마는 세종대왕이 될 수도 있고 세종시가 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권재현 감독님이 주제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세종실록도 다 읽고 세종에 대한 이야기 책도 다 사보고 한글에 대한 책도 제가 한 10권을 읽고 세종축제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축제의 주제, 감독이 제시하는 주제와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니즈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 주제와 연결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것, 증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저는 축제에는 감독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감독님들이 되게 저를 싫어하겠지만 정말 성공적인 축제는 감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그런 축제를 만들어 드리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종시를 제가 서울을 버린 게 아니지, 제가 버림을 당하고 내려간 곳입니다. 세종시는. 그래서 세종을 내려간 이유는 세종 정도면 내가 서울에서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행정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성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젊은 도시, 전국의 모든 도시 중에 세종 시민이 30대, 유일한 세종시가 30대 도시입니다. 37.5세예요 평균 연령이. 그리고 나름 모든 도시는 4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은 인력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10살, 11살, 올해 12살밖에 안 된 젊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약간 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래 도시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도시의 운영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축제를 한번 이 도시에서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제가 8회째 세종 축제를 하는 거였는데, 아니 10회째, 8, 9년을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1회부터 7회 때까지 세종 축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없고 백서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세종 축제 2.0이라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세종 축제 2.0의 시작해서 정착. 이제 올해가 완성인데 제가 완성을 못 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흐릿하게 지금 노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세종시가 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관광 중심의 어떤 축제를 다시 만들다 그러고 있어서 아마 저를 절대로 안 부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좀 아쉽긴 한데. 세종축제 개요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다 방문객 20만 1,366명을 썼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절대로 20만 명 넘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인원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그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2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 세종 시민이 40만 명인데 20만 명 오면 됐지 뭘 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종 축제의 테마는 한글 미래 창입니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21세기에 다시 세종시에 온다면 세종대왕을 우리가 어떻게 세종대왕의 상징을 이야기할까 할 때 저는 한글 미래 창의 이 세 가지를 들고 싶었고요. 그거는 바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세종시의 거의 모든 도로, 건물, 아파트, 지역, 마을 이름 다 한글이고요.
한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가 한글이고 미래도시이고 창의적인 도시고 가장 많은 지금 대학교들의 분교들이 거기 만들어지기도 있고 많은 연구단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의 테마를 갖고 한글로 놀다 미래를 즐기다 세종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이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의 활용 가능한 공간 자원이 너무 좋아서 저기 보이는 것들이 다 도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도심 안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다 도심을 삥 둘러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자전거 타고 한 20분이면 저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차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녁에 차가 밀리면 그냥 걸어가요, 사람들이 집으로. 그럴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도심 안에 국립수목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공원이 있고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최장의 보행교가 있고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옥상정원이 있어요. 가장 크고 긴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축제를 한다면 무한정 펼칠 수도 있겠네. 한 100만 명 정도 와도 끄떡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공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장소들을 제가 장소별로 테마를 좀 분리해서 배치한 거고요. 이것처럼 체험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이 공간 전체가 약 5,000평 정도 되나? 그런 여기에 오직 한글만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서 한글 미로 놀이터, 한글 차회, 한글 체험으로만 구성을 한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넓게 쓰냐, 다니기도 힘든데 라고 해서 한 군데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축제 공간을 펼치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은 한강에서 11개의 한강공원에서 100만 명이 오는 축제를 7년을 제가 해서 한 공간에 몰아넣으면 제가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 왜 한 공간에 모여서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있냐, 쾌적하게 옆 사람한테 치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싶은 데를 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가 저의 주장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실제로 배치했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충분히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공간 자원의 특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장 가능성, 접근 가능성, 스케일,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거, 장소들이 서로 연계 가능하다는 거, 대규모 녹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주 다양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큰 광장만 있는 게 아니라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잔디광장도 있고 옥상정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게 제가 마시던 건데. 네. 네, 그래서 도심에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유리한 공간 자원을 보유할 수 있고요. 미래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환. 그래서 세종시는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은 한글이랑 세종대왕이 우리 축제의 테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19%밖에 안 돼요. 세종시를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세종시가 참 좋다라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가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10년 차 된 세종시에 정말 땅 팔 때부터 와 있던 시민들이 야, 이제 살만하잖아 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 해요. 실제로 살만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도시가 있어? 이런 정원이 있어? 이런 산책로가 있어? 대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막 흐뭇해하고,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가 축제의 테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축제 프로그램의 방향성의 큰 방향성에 제가 좀 진하게 칠해놓은 게 바로 시민기획 공모 프로그램의 완성도,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 협력 연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기획하지 않고 시민들이 기획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끌어들이면서 축제의 외연과 규모를 키우는, 그래서 실제 이 축제는 11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억 규모의 축제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기획 프로그램, 시민기획 프로그램, 협력 연계 프로그램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 시민기획과 공모 프로그램은 축제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일부는 시민들이, 예술단체가, 학원이, 학교가 자기네들의 에너지를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해요. 사실은 우리가 축제를 만들 때, 프로그램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가장 비싼 건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 내가 투입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만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민이 투입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해외에는 그런 커뮤니티 펀드라는 게 있어서 시민들이 투입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매칭 펀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 시민들이 내가 투입한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돈 준 지자체장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프로그램이 늘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우리는 가면 항상 이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글 미래 창이라고 했는데 한글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이 2022년도 8건, 2023년도 12건으로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세종 시민들은 한글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2022년에 시민기획 공모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여기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처음 축제의 프로그램을 제안한 사람들이에요. 기획서 3장으로. 그 사람들을 10번의 멘토링을 통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축제 프로그램처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 시민기획 공모 사업을 그냥 뽑아가지고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화돼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때까지를 멘토링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감독단은 항상 3명, 4명, 5명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2023년에 프로그램이 훨씬 더 늘어나고 확장되고 심지어는 외국인 시민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외국인 시민기획단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포스터만 보더라도 약간 수준이 좀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시민기획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걸 시민들은 시민기획 프로그램이라는 걸 모르고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보다도. 네, 이제 이건 쭉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한글 놀이터 제가 이걸 보여드린 한글 놀이터 전체가 이제 시민기획 공모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기획단을 뽑아서 그들을 스텝으로 만들어서 기획하고 운영한 게 이 한글 놀이터 전체예요. 그래서 중년의 기획자 5명을 제가 직접 멘토링을 해서 이 사람들 기획자로 만들어서 이 한글 놀이터 전체를 구성하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저 왼쪽에 보니까 5명 자기네들 스스로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학원 강사, 그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이벤트 업체, 그다음에 다원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제가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에 시니어 문화기획자들이 양성돼야 청년 문화기획자들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니어 문화기획자를 문화기획자로 양성하려면 저 사람들보다 훨씬 저처럼 시니어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멘토링을 해낼 수 있는 네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그 멘토링 과정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각자 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서로 친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서로 만들어내서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번 좀 신년회 하러 오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청년들을 거기 붙이지 않았어요. 대학생들 3명은 일로 따로 떼서 대학생들은 과학놀이터를 구성하는 데다가 투입해서 이건 청년들, 대학생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학생들하고 자전거 축제를 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저희랑 같이 해요 해가지고 지역의 자전거 축제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이랑 만나서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최초로 세종시의 차 없는 거리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세종축제 시민참여 프로젝트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습 워크숍과 멘토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시민기획단의 첫 번째의 허들은 선발입니다. 선발.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또 뽑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 과정을 해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60명 모집합니다 해서 아무나 받아서 그 60명을 교육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자들 60명을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는 실제로 참여한 시민기획단, 현장 운영과 모니터링단은 여기서 떨어진 시민기획단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획안이 선발되지 못해서 그냥 선생님은 운영을 도우세요라고 한 팀이 현장 운영과 모니터링 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체 공모 프로그램의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모집 공고, 설명회, 참가 신청,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발표, 멘토링, 3개월 프로그램 실행, 결과 보고서 제출, 전체 성과 평가 보고에 참석, 시민기획 평가 간담회를 저희가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또 참여하실 거죠? 내년에 이런 것들 보완해서 참여하세요라는 것까지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축제는 시민기획단의 기획 스태프로 참여한 분이 1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축제 기간 중에 투입한 인건비 시간은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해서 다 드려요.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그다음에 근무한 인턴급 대학생은 200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저희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들어가냐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2천만 원으로 저 인력을 완전히 기획의 스텝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공모 프로그램 10개에 거의 이 참여하는 출연진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번의 멘토링을 거쳐서 아주 높은 참여 밀도로 자기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요. 외국인 시민기획단 6명이 실제로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리고 운영팀 모니터링 참여, 부수 참여 상인, 출연진으로 참여,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 다양한 트랙들을 열어놓고 그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참여들이 많이 하면서 이 축제는 내 거야, 이 축제 요만큼은 내가 기여했어 라고 해서 축제 주인이 되어 갈 때 이 축제가 그만두게 하기 힘든 축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축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었으니까 약간 좀 허접하겠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민 합창단 100명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시민기획 프로그램. 이제 서울 거리에 축제 왔던 프로그램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올해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한 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파의 밀집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분산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시민기획 프로그램 2년차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글 노래 경연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부스 어트랙션을 3가지로 좀 늘려서 진행했습니다.
지역 시민 아티스트들이 대다수가 참여했고, 다리미 서커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초청한 공연 단체들 14팀이 서커스 릴레이 페스티벌을 펼친 미니 서커스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는 저 보행교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행교를 걷게 만들고, 금강 보행교는 1446m에서 다 돌으려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 민간주도 축제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 축제위원회, 법인, 예술단체, 민간재단, 시민객단 등의 민간이 축제의 핵심 기획 요소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 거진을 가지고 있는 축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부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주도 축제에도 민간 주도성을 반영시켜서 민간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시민주도 축제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기획단의 양성 학교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거의 중요한 키워드는 실질적 참여와 전문적 멘토링, 시민 눈높이, 지속적인 시민기획단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간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몇 개나 제가 답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라고요. 근자일 원자라는 한 10년 전에 썼던 마지막 글을 가져왔습니다. 시민이 먼저 기뻐야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 축제는, 세종 시민은 아직도 저는 관광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먼저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